사실 AI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참 오늘 기다렸는데요. 아, 이게 메인인가요? 이 AI를 선한 데다 잘 안 쓴다는 게 문제거든요. 데이터가 오염이 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빅 이슈죠. AI가 프리랜서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저는 영향이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프로분들 대부분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프로분들 입장에서는 그림 잘 그리는 곳이 하나 늘었구나 그냥 그 느낌이지. 예를 들면은 보컬로이드가 성능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가수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번역기가 성능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번역가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상향 평준화는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건 있어요. 이제 현업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지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작할 때 접근성이 높게 느껴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오래 하셔야 되는데 네.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성장하는데. 그런 접근성이나 심적인 부분들을 되게 꺾이게 할 것 같다. 딱 이게 제일 큰데 사실 AI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이 얘기를 하기를 참 오늘 기다렸는데요. 아, 이게 메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 큰일 났다. 어떤 건가요? 궁금하다. 생성형 AI라고 할게요. 네. AI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하니까 대부분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생성형 AI인데 라이센스 문제가 제일 큰 말이에요. 무단으로 학습을 해서인 거. 이 데이터셋에서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라이온 데이터셋을 갖고 와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 회사가 생성형 AI를 만들었고 생성형 AI 엔진을 갖고 이것저것 뭐 미드저니도 하고 뭐 노블 AI도 하고 이런 식으로 퍼진 거거든요. 네네. 결국 이 근본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문제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라이온 재단이라는 곳에서 그냥 고등학교 교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크리스토프 슈만이라는 고등학교 교사가 대기업이 기술을 독점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 얘기하던 채팅 채널이 있었는데 비영리로 우리가 만들어서 뿌리자 라이센스 비용이 지불이 가능한 대기업이나 AI 기술을 쓸 수가 있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만든 게 라이온 데이터인데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은 비슷한 사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크롤링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HTML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 설명을 매칭하는 거를 그냥 다 긁어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걸 다 가져온 거. 핀터레스트, 쇼피파이나 아마존,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이나 데비앙, 픽시브 이런 직접 작가가 올린 곳까지 그냥 다 가져오고 게티 이미지 같이 유료 사진 사이트까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가 문제고 자기네들이 비영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수익 활동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쓰이든지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사항에서도 포르노나 불법 데이트들이 트롤링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수집만 하는 걸로 해놨으니까.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 예를 들면은 재난사고 사진이나 유족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 크롤링되고 SNS에 개인이 사진 올린 거 이런 것들도 다 크롤링되고 무단으로 사람들 거 다 긁어 모아온 거예요. AI 기술 얘기하는 사람끼리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채널에 스테이블 디퓨전 CEO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라이온 만든 교사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생성형 AI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만든 이 53억짜리 데이터셋이 그 흥미가 있다. 이걸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엔진을 갖다가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비영리니까 제대로 돈을 갖다 주면 사업이 되니까 대신에 기부 형태로 니네 데이터 해가지고 기부 형태로 라이온 재단에 돈이 들어가요. 해외 쪽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아, 기부로?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들만 정보가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진실을 알려면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53억 장을 무단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상업적인 거를 안 쓴다 했지만 이미 스테이블 디퓨전은 상업적인 AI로 쓰고 있죠. 이거 모델 돌리면 몇 달러 내라 이러고 있죠. 노블 AI 이런 애들도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불법 사이트에 있는 거를 작가의 동의 없이 학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무단으로 또 자기 그림이 학습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노블 AI가 문제가 됐던 거는 라이센스가 클리어가 안 됐다라는 거였고 담브루 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노벨 AI랑 관계가 없다. 왜 그렇겠죠. 왜 자기네들도 무단으로 그림을 모아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 에셋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만 하면은 일부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거라 우린 책임이 없 이러면 될까? 아, 책임 회피를 하네 그렇게. 네, AI 쪽 관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내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혹은 기부의 형태로 자금을 갖다 줬다. 다른 사람이 호의로 이 데이터 에셋을 나에게 줬다. 이런 식으로 튀기를 해요.
무단으로 학습을 했던 이 라이온 데이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데이터 세탁인데 지금 실제로 사건 사고로 나왔던 건데 네네. 어떤 중소기업 회사에서 내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그래픽 작업물이 있었어요. 그걸 생성형 AI에다 돌린 거예요. 그게 원본이랑은 일단은 전혀 다른 거니까 비슷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쓰는 거죠.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은 안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회색지대 이용해가지고 많이 쓰죠. 네네, 그죠. 지금 서구에서는 바로 법안 같은 거 다 이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시카고 글레이즈 쪽에서도 얘기한 것이 일리노이나 그쪽 주에서 AI 명시하는 법안이 결국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EU도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일종의 이미지 생성기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다르죠. 인간이 자료에 원론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만드는 거랑 얘를 그냥 콜라주로 가져와서 만드는 거는 다른데 이 생성형 AI의 문제는 후자라는 겁니다. 원론이랑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노이즈로 데이터를 분해를 해가지고 재조립을 하는 원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걸 돌리는 거랑 그 참고하는 거랑 또 네, 저를 쥐흔하지 마세요. 물론 친 AI적인 실무자분들도 계시는 거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그림 가치관이 여러 가치관이 있고 서로 예술하는 이유나 창작을 하는 가치관이나 디자인을 하는 그 접근 방식 이런 게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요 AI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입장이 다양하겠죠. 근데 저를 동일한 의견으로 AI 관련된 것들을 좀 다루다 보면은 옹호한 사람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많이 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해담님이 이제 인터뷰잖아요. 조금 이걸 알게 된 이유가 제 작업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나 대신 많이 좀 일해주면 안 될까?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AI랑 이 기술들을 찾게 된 거였고 지금의 생성형 AI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라이센스가 클리어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원론을 추론을 하고 있는 AI라면 찬성이에요. 생성형 AI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53억짜리 라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생성형 AI들이 파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현재는 이 AI를 쓰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도 어도비 스톡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처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도비도 계정에다가 사용자 데이터 학습 동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계정에서 내가 을 꺼주지 않으면 그 데이터 학습에 동의하는 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작업한 데이터들이 어도비에다가 보고가 되었을 수 있던 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작품이 어도비 스톡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그 작가들이랑 또 어도비랑 또 싸우고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이 어도비 스톡에 등록됐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포토샵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한 것도 결국은 진짜 세이프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돼버렸어요. 일본의 AI 피카소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이제 클린한 AI라고 했지만 유저들이 그거 직접 돌려보니까 각종 닌텐도 쪽 마스코트들이랑 IP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생성형 AI 쪽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나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야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AI를 선한 데다 잘 안 쓴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작가의 그림체나 특정 인물을 가져와서 포르노그래피 작가를 도용을 해서 행세를 하거나 혹은 거짓 데이터 만들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죠. 데이터가 오염이 된다고요. 이미 핀터레스트나 구글에다 검색하면은 AI 이미 그냥 나오거든요. 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엄청 영향을 끼치겠죠. 사회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당장 겉으로 보였을 때는 대단한 기술처럼 갖다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 좋은 점이라고 해봤자 인사이트를 얻는 용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 없이 크롤링한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필요하죠. 근데 나중에 AI 중에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자체는 일단 오픈으로 마인드로 거예요. AI를 적극 도입을 해가지고 내 그림을 갖다 효과를 시키고 싶다 해서 출발을 했다가 생성형 AI 반대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AI를 옹호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생성형 AI를 옹호들의 논리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찾아보면은 좀 이해를 하거나 아 이거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각자 되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생성형 AI의 문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당장은 법제화랑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당할 순 없잖아요. 청원 주소 올리신 것도 좋았고 네네. 글레이즈나 나이트 쉐이드 같은 방어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거든요. 파편화된 노이즈로 다시 재합성하는 원리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다 거짓 노이즈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정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원작물을 지키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 나이트 독약 쉐이드. 뿌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나이트 쉐이드는 독약입니다. 아. 사람들이 학습시킨 그 독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야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53억 장짜리 데이터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독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이트 쉐이드 정도까지는 많이들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밀 요원처럼 독을 많이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꼭 네. 하세요. 꼭. 제가 하면 아무도 안 볼 거기 때문에 민슈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독 타는 법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